That's how this girl is gonna carry on. 김창욱의 무비 라이브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영화는 특별히 아버지 꿈에 대한 몽마르트 파파라는 영화입니다. 꾼다 하는 그 자체가 좋다. 네, 안녕하세요. 살다가 보면은 좀 사람이 평온하게 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인생에 일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는 그 무난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막 사연 많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연이 많은데 사연이 있는 거를 그 남한테 인정하거나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목숨을 버리냐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때 인간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같아요. 뭐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가치는 뭐였냐면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였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처럼 저희 집안 아버지는 이제 귀가 안 들리셔서 소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셨고 엄마는 81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동생들 돌보라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줬고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나왔고 형은 중학교만 나왔고 누나 셋은 여상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주판 2개를 이렇게 다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누나들 주산부기 학원 다닐 때 옆에서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이걸 주판 따라락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있거든요. 주산부기 학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은 뿌리 깊게 학력이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집안의 마지막인 저라도 대학을 가야 되는, 가면 좋은. 저도 그 무게감을 알고 있었죠. 저는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요. 전 가난한 게 창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려서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된 건 없었어요. 그냥 공과금 좀 늦게 내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 출석부로 대가리 몇 대 맞은 거 빼고는 그거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데 2가지는 확실히 있었죠. 첫 번째,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아빠는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구나. 2번째,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치가 빠른 아이일수록 자기의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얼굴이 무슨 뜻이죠? 혼, 영혼, 영어로 spirit, soul. 그 영혼이 담긴 그릇, 꼴, 왁구. 영어로 frame. 영혼이 담긴 그릇이라는 뜻이죠. 근데 자기의 영혼,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자존감이고. 근데 그게 상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머리가 똑똑할수록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그 얼굴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오늘 이 강연은 왜 하는 거냐면요. 저한테 이게 DM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유튜브에 댓글란에 너무 보이는 사연을 막 적어, 너무 간절한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듣고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제가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한마디로 또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계속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하다 보면 저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야매로 이렇게 그냥 까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 얘기를 뭘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1대1로 식사하는 거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캐비어 같은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송로버섯이랑 이런 거 하면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몇 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제 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워요. 집의 분위기는 우울해. 저는 눈이 크고 겁이 많아요.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언제 집을 나가야 되나?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되나? 들어오고 나서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게 물건을 던질 때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 전에 나가야 되나? 이거를 어린 시절에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보통 집하고 다르게. 여러분은 좀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때요? 강사님, 저는 강사님 같은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한 몇 분 정도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다 부모님 결국 헤어졌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가면의 종류는 세 종류인 것 같아요. 1번, 제가 썼던 가면, 밝은 표정을 짓는 가면. 그래서 저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가면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남을 웃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고 리액션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반응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 국민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두 번째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전에 많이 썼던 가면인 것 같아요. 일본이 옛날에 이제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무라이의 평균 연령이 17세에서 25세가 제일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뎌요. 어리고. 근데 이제 또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근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면을 쓸까요? 싸납고 무서운 가면을 쓰는 거예요. 뿔나고 송곳니 이렇게 있고 막 어깨 뽕.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누나들 뽕 이렇게 많고 막 안경 전형록 안경 엄청 큰 거 쓰고. 세 번째 가면은 무표정한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회색 지대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고통도 느끼지 않고 기쁨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일 있고 막 웃잖아요. 그럼 막 같이 웃지 않아. 좋을 때다. 그냥 오래 못 가. 웃을 때 웃어. 그리고 슬퍼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야 뭐 그런 거 갖고 우냐? 어? 애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어른이 됐다고 느껴요. 왜? 나는 이제 감정을 느끼지 않거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 자기가 어른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른이 된 게 아니죠. 그냥 회색 인간이 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사람들은 제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혼자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허해져요. 그러니까 센 척하는 사람도 그래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자기 혼자의 시간이 되게 허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맨 얼굴은 언제 인간을 찾아오냐면 고요한 시간이 될 때요. 그러니까 고요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맨 얼굴로 살 수 없으면. 그래서 자기 전에도 고요하게 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뭐를 해요? 자기 전까지? 네? 핸드폰. 침대에 누워가지고 불 다 꺼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계속해. 하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주댕이를 또 까. 핸드폰이 지 주댕이도 까고 눈탱이도 까고 가뜩이나 핸드폰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까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도 또 해. 막. 그걸 왜 하는지 봤더니 자기 전에 고요해지면 자기의 맨 얼굴, 자기의 기본, 자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고요함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걸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이 열등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상처에 대해서, 내 자존이 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고요해지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 만나는 사람, 막 같이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겠어요. 뭐 술 좋아하세요? 아, 나 술은 안 좋아해. 나는 어울리는 걸 좋아해. 대부분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이 이런 말들 해요. 나는 사람 좋아한다고. 나는 사람 좋아해. 나는 원래 술은 잘 안 먹어. 알코올 중독. 근데 정말 알고 보면 그게 정말 필요 이상의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홀로 있기가 낯선 거예요. 고요하게 홀로 있기가 너무 낯설어. 그래서 뭘 계속 해. 생각을 하거나 동작을 하거나.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때가 돼서 대학 시험을 받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다른 아줌마, 제 인생에 보루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어도 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제 마지막 보루는 종교도 아니었고 엄마였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느낌. 근데 영화처럼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막둥이는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대급박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똥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엄마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엄마 혼자 그냥 고백적으로 아우 똥멍청이요 우리 자식들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아줌마에게 했다는 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언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개처럼 덮치는 거예요. 누가 죽으려고 죽겠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그 어두움의 구름이 한라산부터 저희 집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걸 전 느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바닷가 방파제에 있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말을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전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네? 너 지금 어디냐? 내가 거기로 갈게, 기다려라. 그럼 제가 와, come on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 됐어. 그러면 말하라고. 어디냐고. 그런 시나리오가 제 안에 있었나 봐요. 전화를 했죠. 약간 목소리 졸리게 받더라고요. 뭐 여보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 나 전문대 떨어져가지고 똥멍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죽으려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어떻게 했으니까요? 까불고 살았으니까 가면 쓰고. 예? 한 번도 나의 보여주지 않은 맨 얼굴을 이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엄청난 그 멋쩍음. 그래서 나 죽으려고 그랬더니 운명 같은 얘기를 해준 거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유아인의 대사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친구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나요. 왜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게 내가 만들었잖아요. 한 번도 내 메이크업 되지 않은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계속 밝은 척하고 살고 센 척하고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살고 오히려 남한테 더 잘해주고 자기 역할 충실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순간, 위로받고 싶은 이 순간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난 철저히 혼자구나. 어색하니까 얼른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더 강한 농도로 바닷가로 저를 이렇게 밀더라고요. 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때 매립을 해가지고 방파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한 1m가 있었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라고. 밤바다는 검은색이에요. 낮에 바다는 파란색이고. 왜냐하면 바다 색깔은 하늘이 결정하거든요. 제가 말하고도 너무 낭만적이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치가 없는 거는 버려야지. 그리고 나는 친구가 없이 살았구나.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난 외롭구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똥멍청이인 나도 믿고 난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가치 없는 건 버려야 되고 이렇게 막 생각이 점점 이러는데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저 카메라 감독님 있는 쪽에서 여자분이 그 친구도 빠지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전 앉아 있었고요. 머리가 선생님처럼 짧았어요. 봤어요. 옆에 서 있었지만 머리가 짧고 20대 중후반 위아래로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밑에는 치마였고 치마 입으면 귀신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바다에 뛰어들려는데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얇고 농도가 연한 또 치마가 또 있었어요. 그럼 이러더니 그냥 이 여자는 탁 뛰어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똥멍청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감독님 저쪽에서 이렇게 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러고 봤는데 공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럼 싹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다를 봤는데 풍덩하지도 않고 하얀색 옷도 없어요. 새벽 2시쯤 됐고 그때가 지금처럼 12월 전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바다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너무 귀신이라고 치기엔 너무 선명하게 봤고 사람이라면 풍덩하지 않을 수 없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나 죽긴 죽을 건데 여기 말고 안 무섭고 좀 고요하고 뭔가 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데서 죽고 싶지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여기선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지지 않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인생을 맨날 멋지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세상 못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맨날 멋있고 어떻게 맨날 자존심 구겨지지 않고 어떻게 맨날 지 잘난 맛으로 어떻게 맨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여러분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는 식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거든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시인이 얘기한 거예요. 김창옥. 호는 똥멍청이. 그래서 멋지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놓으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살다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내 메이크업하지 않은 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창옥 TV의 조그만한 파트로 여보세요라는 코너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살다가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익명으로 이름 뭐 이런 거 나이 다 이렇게 가라래 그 커버해서 체인지해서 그 사연을 제가 직접 읽고 그 사연에 대한 제 그냥 대화 마지막 그 전화 한 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고요. 유튜브 댓글로 다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밑에 그 저희 감독님 그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알죠?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없어요. 지금 제 손에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코너를 오늘 이 프로그램 이제 저희가 한 달이나 2달 있다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하니까 혹여나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은 사연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연이 다 이렇게 채택되지 않는다 해도 비슷한 사연이면 혹여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분에 대한 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같이 둘이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끼리니까. 강사님, 저도 진짜 죽으려고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손 한번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런 경우가?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요. 우리 여기 앞에.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저는 사춘기 때나 커서가 아니고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이게 가수 윤복희 씨가 7살 때인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맘때 생각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로 저는 부모님이 너무 엘리트시고 너무 잘 나가셔서 사랑을 못 주셔서 뭘 못 줬다고요? 사랑을 많이 못 주셔서 사랑을? 예, 부모님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인의 자아나 성과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에 차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원에 많이 돌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가출할 생각을 7살 때나 8살 때가 집에 장롱에 하얀 큰 가방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짐을 싸서 나간다는 생각도 혼자 했었고 7살 때요? 네. 8살, 9살 때 비닐봉지도 한번 뒤집어 써본 적이 있었고 누가 죽는다는 소리 들으면 창문을 다 비닐 테이프 같은 걸 묻히고 선풍기를 들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다 까먹고 살고 있었는데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계속 죽으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엄마한테 제가 말을 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지어낸 거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강의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 39에 이제 둘째를 낳으니까 늦둥이 나니까 집에 있으니까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강박관념으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더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왜 다들 커서 생각하지 어렸을 때는 생각 안 했나? 뭐 나랑 다른가? 나는 좀 특이한가? 근데 몇 년 저는- 됐어요? 강연 들은 지? 예, 꽤 됐어요. 그럼 꽤 오늘은 됐어요. 언제부터 졸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진짜 나 정말 너무 마음. 춤추시는데 졸았어요. 네? 춤추실 때. 춤추실 때 졸았다. 춤추실 때 알았어요. 이제 말하지 말아요. 나도 선생님 때문에 상처 생겼어요 지금. 저도 미안했어요. 오빠인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도 사정이 있었죠. 졸은 이유가 있었죠. 있어. 네, 그래서 네.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제가 보기에 부모님도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그 사람네. 그분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려고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자기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 또 그리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받은 것 때문에 자녀한테 갈까봐 더 조심하다가 애한테 또 상처 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었으니까 당신들도 당신 윗세대의 부모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엄청난 어떤 강한 에너지의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겠죠. 일단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려서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측은한 마음이죠. 그 아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얼마나 강한 그 에너지의 그 압을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것도 폭력적인 거지만 강한 지식이나 강한 신념도 상당히 상대방에게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공기의 밀도? 마치 너무 높은 그 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이가 너무 높은 산에서 처음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막 폐가 쪼그러드는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선생님이 이런 강연이나 무언가를 듣고 선생님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면 그때 봉지를 뒤집어 쓰고 가방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조금 다독여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선생님이 치료가 되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나시니까 마음이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죠? 어때요? 안 줄게요. 네. 그래도 오늘 이 손 드셨다는 거는 선생님 영혼에 힘이 있고 그 문제에서 좋아지려고 봄이 올라고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우리 이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약간 구풀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다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 그래요. 아유 참 사람 사는 게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그러니 우리도 한 사람 좀 볼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까지 할게요.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